나이 들어서 모임에 가면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둘러앉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사람들. 대체 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돈, 건강, 학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사람들, 여전히 주목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도 그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머물고 싶어지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멈춘다면 삶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남은 날들은 단순한 반복으로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그들은 삶의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지금 시작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도전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에 대학에 입학해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 7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 80대에도 여행을 떠나 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 이들은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경험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옛날 방식이 최고야라고 고집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었네. 한번 배워볼까?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 합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 가족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다는 생각에 도전할 용기가 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야라는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 그 자체를 즐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활력을 얻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 이미 값진 배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60대가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70대가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처럼 실패를 걱정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이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사람이 요리 강습을 열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 은퇴 후에도 젊은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 등
도전은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하거나 조부모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손주들이 존경심을 가지는 것처럼 도전하는 태도는 세대를 초월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도전은 삶에 활력을 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지만 모두가 멋지게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를 숫자로만 여기고 끝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해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2.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유행을 쫓거나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기 쉬운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먼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단단함 때문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유연해진다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이 더욱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간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쉽게 바꾸지만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냅니다. 그들은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럽거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통해 쌓아온 삶의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관은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철학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 삶을 이끄는 원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알고 있으며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여유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묘한 끌림을 느끼고 결국 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주변에 흔들림 없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유행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조언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확신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들은 가볍게 들리는 조언과는 다르게 마음에 오래 남고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단단한 어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생 공부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며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태도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립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좇다 보면 결국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더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공허함을 덜 느끼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해 보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자기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서도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배움이든 나눔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3.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다양한 모임에서 중심이 되고 어디에서나 환영받으며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재주가 좋거나 활발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며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은 점점 주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늘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옛날 방식이 좋았다며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공감과 배려는 좋은 소통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이 많아지지만 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해주되 상대방이 듣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 깊은 대화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더욱 편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신뢰를 쌓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정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비밀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는 함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지속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챙기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연락을 하거나 작은 선물이나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요. 같은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상대방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과 여유로운 태도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진지하거나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보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더욱 환영받습니다. 물론 유머도 상황에 맞아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지만 적절한 유머 감각은 대화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지속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결국 진심 어린 소통에 있습니다. 4. 배우자 또는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 배우자 또는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러움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큰 부를 이루지 못했어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를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심해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지켜낼 줄 압니다. 단순히 오래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고 의미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짧은 대화라도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소소한 일상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다투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더 오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감정을 덧붙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중심이 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간섭이 아니라 응원을 선택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도 부모를 찾고 싶어집니다. 자녀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훈계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인생 선배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이벤트나 큰 선물보다 일상 속에서 따뜻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심하게 대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여행을 떠날 때, 혹은 그냥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져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서운함이 생겼을 때 바로 풀려고 하며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결국 가장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국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도 사회적 성공도 아닌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